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반도체 업종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배터리 업종은 부진한 성적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 역시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부진이 전망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총선과 미국의 3월 CPI 발표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금지 조치에 향배가 갈리게 되고 미국 물가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구체화시킬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구호단체 차량 오폭 사건 등으로 악화하는 국제사회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라주면서 전날의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한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했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고요. 국제 유가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자면요. 테슬라는 중국계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3%대 하락한 반면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각각 2%대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거래일 1%가량 낙폭 보였던 코스피 현재 0.14%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2,7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37% 내리면서 860선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바로 방산주인데요. 방산주가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요, K 방산 수출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모습인데요. 정부가 과거 국방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이 방위 산업을 이제는 수출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수출 지원책을 짜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르면 상반기 안에 이 방산 수출에 대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방산주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오늘 담아볼지 저희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줬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재차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미국 시장은 아직 완벽한 바닥을 친 거는 아니다.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목요일 날 흔들어놨던 미국 시장의 음봉이 너무 커요. 한 2, 3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러니 말거니 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IT가 제일 안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IT주를 저점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일단은 4월 실적 시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먼저 체크를 잠깐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분석도 잠깐 해볼 텐데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반등을 줬긴 했는데 약해요. 다시 재차 밀릴지 안 밀릴지 그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금리 인하하는 데는 이게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이슈들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경향이라서 사실 저런 이제 내용들보다는 저런 내용에는 미국 시장이 연대 흔들려야 맞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왜 올라갔나 봤더니 시장은 금리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경기 개선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에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미국 시장도 반등을 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요것보다는 그냥 경기 개선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다 핑계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한 이틀 정도에서의 흐름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미약하면서 깔짝깔짝거리다 다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게 되면 IT주들은 싸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조정받으면 미국 시장은 일로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정도를 조정이 없이 여기 잘 버티고 오늘서부터 올라갈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IT주들은 안전하다. 지금 뭐 2차 전지들 맨날 빠지죠. 오늘도 보니까 뭐 에코프로 6% 빠지던데. 그러니까 빠진 다음에 올라와야 말인데 안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IT주들은 올라와요. 이슈가 풍부하거든요. 일단 반도체 보조금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단 자율주행차 이슈가 나오게 되면 2차 전지가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머스크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 반전을 위해서 로봇도 있지만 일단 완전 자율주행차 8월 8일 날에 뭐 이제 공개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도체 이슈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로봇 이슈 양팔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출시한다 그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그러 아니면 애플에서도 가족용 로봇을 만든다고 하고 해서 로봇 이슈가 됐든 인공지능 이슈가 됐든 또 엔비디아가 또 뭔가 또 얘기를 또 하겠죠. 아니면 우리 물건들 무지막지하게 너무 잘 팔린다.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1억에 팔리겠다. 1억에도 지금 뭐 없다고 난리니까 이제 10억에 팔겠다. 1조에 팔겠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뭐 일단 지금 없어서 뭐 난린 지금 일단 엔비디아 이제 소식이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오늘은 다 빠져요. 지금 CX도 빠지고 HBM도 빠지고 그러는데 유리기판이 강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이 상당히 강한데 전일날에서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난주 막 얘기했죠. 유리기판의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의 핫한 이슈로 막 움직이는데 또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간 게 이제 막방입니다. 불기둥 방송에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 ICD하고 그다음에 NS테크라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있었어요. 지금은 풀렸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난주 목요일 날 뽑아가지고 준 거예요. 목요일 날 뽑은 게 이게 불기둥 종목인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ICD 요거하고 FNS 테크 이건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장중에 상한가 29.97%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를 말아 들어갔다가 지금 아침부터 쫙 올라갔다가 지금 쫙 빠지고 있는 IT 부품주들인데 근데 흔들려도 IT 부품주들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시장이 아까 전에 좀 불안하다 그랬죠. 한 이틀 3일 정도는 봐야 된다. 근데 흔들려봤자 다시 올립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뭐 반도체 공장부터 해갖고 반도체 뭐 특별법부터 해갖고 뭐 보조금부터 해갖고 좀 반도체 걔네들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경기는 좋잖아요. 막 돈 부어도 돼요, 걔네들은. 돈도 많고 돈을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인텔도 하겠다, 애플도 하겠다, 뭐 테슬라도 하겠다, 뭐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일단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먹거리 사업으로 계속 좋을 거라서 그래서 결론은 흔들려도 미국 시장 뭐 2, 3일 흔들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조정받으면 IT 사라. 이게 요점이고요. 2차 전지보다는 IT가 낫습니다. 그 얘기하고 유기판 고용보고서 얘기해줬고 일단 IT도 조정받으면 사라. 뭐 이게 일단 요점이고요. 2, 3일 정도는 좀 미국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두들겨 맞은 경향이 있어서 빠져봤자 크게 안 빠집니다. 지금 코스닥을 이렇게 빠지는 거는 2차 전지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좀 많이 아침에 빠졌는데 지금도 빠지나 한번 잠깐만 체크를 해보고 많이도 빠져. 솔브레인 9%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 3.8% 빠지고 코스모아 5% 빠지고 에코프로 7% 빠지고 점점 갭이 벌어지죠. 올라올 때에서도 속도가 많이 다를 겁니다. 올라올 때는 IT주들은 아주 세게 빠르게 강하게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2차 전지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저거 회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물타기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우리 시장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IT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코스닥이 현재 약세를 보이는 이유 역시 배터리 때문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바로 한일단조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한일단조 현재 이 시각 2.21% 좋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2,42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전문가님,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시각 이 한일단조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미국 시장 잠깐 분석해봤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이게 핑계는 많아요. 중동 리스크로 흔들 수도 있고. 근데 흔들어봤자 다시 또 살아나요, 미국장은. 그래서 뭐 많이 빠지고 뭐 급락하거나 뭐 그런 흐름을 예상한 건 아니지만 오늘 IT 주식 저렇게 조정을 받으면 반대에 있는 애들은 움직임이 좋은데 그게 일단 유가주하고 방산주가 되겠죠. 근데 유가주는 전날까지 좀 강하게 올라와줬고 그리고 방산주들은 꼭 중동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수출업 기업 늘려놨죠. 일단은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도도 늘려놨고 거기다가 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원하고 그래서 방산에 대한 수출 이슈들도 계속 올해 몇 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되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IT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고 방산주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방산주들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방산주들이 강하잖아요. 스펙코도 지금 10% 올라갔고 금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엘컴텍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네. 그래서 저건 또 가끔 가다가 전쟁 관련주에서 움직이는 건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일단 대형주들은 그동안에서 많이 먼저 움직였고 드디어 빅텍, 휴니드, 한일단조, 퍼스텍도 가격 드린 거에서 순실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3% 달성 또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일단조를 가지고 왔는데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가주 1월 달에 얘기할 때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움직인다.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2달에 한 번 그때도 유가주도 30-40%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번에서도 유가주 또 30-40% 수익 났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지금 움직인 거 봐봐요. 콩볼 보면 3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방산주도 한 번은 움직일 때가 됐다. 꼭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우주항공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바닥에서 안 갈 리가 없어요. 한 번씩은 움직입니다. 제가 유가주 얘기했는데 정말 2달 만에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방산주 얘기를 일단 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장 표적 종목 한일단조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궁금해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의 표적 종목이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월 3일 퍼스텍 매수가는 3,350원 말씀 주셨는데 수익률 2.84% 기록했고요. 4월 5일 삼성전기 매수가 저희 15만 5,400원 말씀 주셨고요. 3.73%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총 누적 수익률은 1,405.08%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이었던 삼성전기,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논의해 볼 거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한일단조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드렸던 삼성전기 유리기판 관련주로 드렸던 건데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됐어요. 목표치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의 특성상 3% 수익 나면 절반을 파세요. 그래야 내일 이후에서 20% 빠질 때에서 내가 절반을 팔았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물론 20%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절반을 팔면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전고점 돌파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 팔게 되면. 그래서 3% 수익 달성이 됐으면 팔고 나머지는 갖고 가도 됩니다. 오늘 뭐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룹주들이 저렇게 약하게 빠지면 삼성전기는 웬만하면 안 빠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일단 IT의 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차기 대장까지는 어려운데 여태까지 움직이는 걸 봐서는. 근데 지금 모양을 보면은 하이닉스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습니다. 기가 외국인들 많이 샀고 유리기판에 대한 지금 많은 레포트들과 많은 장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앞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많이 사용될 유리기판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유리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 아니고. 그래서 플라스틱은 열에 녹고 얘는 안 녹고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SKC, 삼성전기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이쪽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차트도 너무 좋고요. 이쪽으로 17만 원, 18만 원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 기가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 얘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서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부터 해가지고 MLCC 하는 거 많아요. PCB도 있고 지금 유리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이 상황에서 왜 주목을 왜 못 받을까? 이제는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되니까 절반은 팔고요. 나머지들은 17만 원, 18만 원 더 가져가셔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갈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목표 가격에서 위치에서 수익률이 더 올라왔어요. 원래는 600%대 수익이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612% 역사적인 신고점을 어느 아침에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돌파했다가 밀리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 아침에 쫓아 들어갔다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돌파가 됐다가 떨어뜨렸는데 여기를 또 지지하고 또 그러니까 밀리면 또 싸게 사면 돼요. 밀릴 때 싸게 사면 되고 아침에서는 하여튼 분위기가 아침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시 펄해져가지고 아침에 확 밀렸는데 다시 재돌파가 나올 겁니다. 재돌파 다시 나올 테니까 저는 이거는 일단 5만 원 봅니다. 5만 원 보니까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는 게 일단 장점이니 뭐 거기서 뭐 이거 밀렸다 그래서 뭐 쭉쭉 빠지지는 않을 거고 다시 유리기판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HBM, 온디바이스, AI, 뭐 뉴로모픽 지금 반도체에 있는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움직이면 얘도 뭐 반도체 장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엮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흔들려도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시면 되고 최근에서 산 사람들은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이 안 들어와서.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또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612% 일단 신기록 달성을 했는데 또 달성은 또 됩니다. 일단 뭐 800%까지는 봐요. 612%에서 800%까지는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600%대에서 800% 올라가는데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50%만 올라가도 900%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50% 올라가면 900% 올라가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사면 50%밖에 수익이 안 나지만 그러면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다고 한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미국 장이 완벽하게 2, 3일 뒤에 뚫고 올라가든 아니면 조정받고 올라가든 얘도 그 모양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장 비슷하게 따라 올라갈 것 같은 모양새로 가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양호합니다.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르든 밀렸다가 오르든 어쨌든 오르긴 오를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원익 IPS. 얘는 좀 오늘 올랐는데 얘는 좀 오늘 올랐죠. 원익 올랐는데 마찬가지 올랐다가 다 밀렸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대부분 다 IT주들이 저래요. 오르다가 밀렸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오늘 또 돌파가 됐는데 44.7% 더 갑니다. 더 갈 수 있어요. 보유자의 영역,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 자, 다음은 가온칩스, 마찬가지 보유자의 영역이고 195.4%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놈이지만 IT주들이 오늘 이런 식으로 다 시퍼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근데 아침에 그 강세보다는 좀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오늘은 그냥 버티는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음에 LIG 넥스원, 자 방산주 양호합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또 얘기 나오면 다시 또 힘을 내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덤비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더 빠질까 봐. 근데 외국인들은 사서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물려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현대로템. 마찬가지 방산주 계속 고가 부분에서 계속 여기서 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흔들거리니까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마찬가지 물려서 갖고 있는데 과연 물려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건 뭐 가봐야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수익률도 괜찮네요. 자, 보유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PSK 45% 수익률이고 얘도 고가에 놀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 IT주들이 올라갔다 밀린 애는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일단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자, 유가주 1월 달에 GSE, 중앙에너비스 자주 출연했던 종목입니다. 한국석유 뭐 등등. 두 달에 한 번씩, 길어야 석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서 한번 유가주들은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횡보하다가 또 발작을 또 일으키고 두 달에서 또 석 달 사이에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이게 작년도서부터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패턴인데 중동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죠.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시리아, 뭐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을 건드렸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이란이 그래서 미국 너네들은 빠져라 했는데 진짜 이번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왜냐면은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미군이 맞았어.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철수했다는 기사 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쟁은 안 날 것 같은데 진짜 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유가도 올라가고 모두 올라가면은 안 그래도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주말에 보니까 가격이 확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전쟁은 안 났으면 좋겠지만 뭐 그걸 우리가 뭐 안 났으면 좋겠다 해서 안 나진 않을 거니까 날 거면 날 거.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긴장감이 고조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올라갔는데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싸우더라도 뭐 전면전으로 해갖고 뭐 엄청나게 무슨 뭐 3차 대전, 4차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또 싸웠다가 또 화해하고 또 어떻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는 샀다가 뭔가 이슈 나오면 올라올 때 팔아라. 쫓아가지 말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두 달 전의 이슈니까.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올 때 팔아야 됩니다. 36%나 올라왔어요. 뭐라고 갖고 있어요, 이거를. 오징어 다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움직이면 여기도 과거에 보면은 움직이면은 거의 한 달 동안에는 힘을 있어요. 힘이 있는데 거의 보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하면은 딱 보름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피크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가 봤자. 근데 저 같으면은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또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또 이슈가 또 사라지면 얘가 또 다시 17,000원대, 18,000원대 내려오겠죠. 근데 또 사는 거예요. 18,000원대, 17,000원대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두 달 뒤에 꺼내 먹으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숙성돼 가지고 또 쫙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선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바라지 말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 났다는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박살나요.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갔다 빠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러기를 바라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수페타시스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진짜로 크게 날 것 같으면 이런 다 무너지죠.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하이닉스도 무너지고 삼성전기도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니까 적당히 끝나겠죠. 어쨌든 이것도 신고가 돌파 다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61.2%. 좋네요.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이게 다 최근에 언급 계속하고 있는 IT 섹터들인데 무너지지 않죠. 안 무너져요. 전쟁 안 납니다. 안 무너집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75,000원에 103%. 여기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중.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2, 3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다시 힘을 내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또 신고가로 돌파를 하면 다른 IT 부품주들도 다시 힘을 내면서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로미터로 삼고 신규 매수는 못하지만 이건 최근에 줬던 종목이죠. 2월 13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한일단조. 자, 저는 전쟁은 안 날 거라고 보지만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그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아무도 못 맞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뭐 난다 안 난다 뭐 확신은 못 하죠. 뭐 안 날 줄 알았는데 날 수도 있는 거고, 날 줄 알았는데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도 지금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닥에 있고 단타는 가능해 보여서 2,430원 일단은 공략을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매매로는 지금 유가주들도 저렇게 올라갔듯이 이제 스펙코도 올라왔죠. 얘 고점을 뚫었단 말이에요. 이 단기적인 흐름이 며칠 더 이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럼 이란은 이제 맘 놓고 이제 공격을 해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당장은 안 이루어지겠지만 계속 기사로 계속 고조를 시키겠죠. 긴장감을 만들 거고. 근데 미국 시장도 한 번은 잠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러면은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도 잠깐 흔들릴 때 IT주들이 쉴 때 이런 애들이 잠깐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이게 계속 주구장창 뭐 1년 내내 막 올라가고 막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뭐 2달 내내 올라가고 한 달 내내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안 나오겠지만 요 앞에서 잠깐 움직였던 것처럼 잠깐의 강세. 그래서 스펙코, 뭐 빅텍, 그렇죠? 퍼스텍, 한일단조 다 비슷하게 생겼죠? 한일단조. 그래서 방산주들은 이 이슈에 잠깐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이슈보다는 앞으로의 방산에 대한 수출이 전 세계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실적은 한화라든지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실적들이 좋은 것들이 정말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에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부품도 되고 무슨 전자기기도 되고 레이더도 갖다 대고 모두도 갖다 대고 심지어 나사도 하나 갖다 대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실적주로 봅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모르겠고 뭐 나든지 안 나든지 어차피 인간 역사에 전쟁이 없지는 않았으니까 뭐 나기야 나겠죠. 근데 저는 전쟁보다 관심 있는 거는 수출이다. 그래서 수출 관련주로 해서 방산주들 계속 이슈적으로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이걸로 움직일지 실적으로 수주 소식으로 움직일지 그거는 뭐 가봐야 되지만 지금 있는 이슈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일단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쫓아가지 말고요. 싸게 사서 단탁거리로 놀다 보면 중앙에너지비스처럼 한국석유처럼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먹고 팔고 하는 데는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취했던 종목에서 손실 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봐봐요. 제일 안 움직였던 게 저렇게 중앙에너비스 GS인데 걔들도 다 수익으로 바뀌었고요. 다 지금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좋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손실은 안 줍니다. 근데 강한 게 빨리 움직이는 것뿐. 어쨌든 한일단조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한일 단조였고요. 매수가는 2,430원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저희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저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매수가는 73,300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자니 상당히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종목 같습니다. 최근 1년 이상은 좀 손실 구간에서 횡보하던 종목인데요.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봐야겠죠. 오늘 장에서는 0.89%가량 올라주면서 56,600원 선 거래 중인데 전문가님 지금 121선이 7만 원 아래 에서 좀 하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저가차 어쩌저쩌저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로봇주로 다시 기사회생을 할 종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현대위아 매수 가격이 73,300원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2년 전 여기 고점, 2년 전 고점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그러겠죠.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주가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로봇을 엄청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사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조만간에 이제 테슬라가 로봇으로 부활을 해서 강하게 움직이면 현대차도 우리도 로봇을 한다. 왜 로봇 하니까 그 현대차도 로봇으로 뭐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향후 5년 안에는 그럴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현대차도 로봇으로 날아다니는 로봇, 걸어다니는 로봇, 뛰어다니는 로봇 판매하기 시작하게 되면 현대위아도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역할 플러스 로봇 부품주의 역할로 탈바꿈하면서 나중에는 10만 원도 가지 않을까. 5년 뒤의 일이니까 지금은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세요. 뭐 단기적으로 승부 보려면 이거 팔고 IT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27% 정도가 올라와야지 이제 본전인데 교체하고 싶으면 65,000원 쪽에서 교체도 가능하지만 장기로 볼 때에서는 저는 전망은 좋게 보니까 길게 보세요. 길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덕전자. 대덕전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10%. 27,000원에 10%? 네. 일단은 수익은 나실 수 있는데 오늘 계속 IT주들이 고점 주고 밀리고 있으니까 네. 그냥 참으세요. 참다가 일단 2, 3일 정도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참으세요. 아, 네. 참고 기다리면은 수익으로 바뀔 텐데 나중에 한 28,000원에서 29,000원 올라오면은 다 전고점이거든요. 네. 거기서 낼름 팔지 말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네. 그러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직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현재장에서의 흐름까지 살펴봐야겠죠. 네, 한일 단조입니다.
2.95% 현재 상승폭 올려주고 있고요. 2,4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06% 상승하면서 2,7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1.33%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860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그냥 오늘 이렇게 대충 마무리가 될 겁니다. 2, 3일 정도는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테마주들 차별화 장세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안전한 쪽은 IT예요. 자, 오늘 방산주 얘기하긴 했지만, 왜냐면 오랜만에 움직이잖아요. 유가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인 거냐, 지난주. 그럴 거라 그랬고, 그래서 유가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한 2달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면 중동 리스크, 저게 벌써 저쪽, 그쪽, 페르시아만 이쪽은 과거서부터 2000년도서부터 맨날 싸우던 동네라서 그게 특별한 이슈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살면서 여태까지 그런 기사들 봤잖아요. 옛날에 걸프전부터 해가고 계속 그런 기사들.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써라. 그래서 딱 패턴을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2달에서 길어야 석 달 안에. 그래서 방산주도 그렇고 유가주도 그렇고 그게 올해 1월 달, 작년 9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딱 그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냥 매매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손실 안 납니다. 손실 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유가주 들어가서 깨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에 들어갔던 거 10% 깨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고점 대비 10% 빠졌으니까 지금은 36% 올라갔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이슈가 나오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방산주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따가 잘 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스펙코가 확 움직일지 아니면 내일 움직일지. 갑자기 미군이 철수했는데 이란이 갑자기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뭐 공격을 어디를 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이 화가 나고 또 공격을 어디를 또 했다. 뭐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쟁보다는 이제 드론 갖다가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비대칭 전략이라 그러죠. 그래서 막 군인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모르죠. 이란도 드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드론이 있는데 어쨌든 미사일 전쟁을 할지 드론 전쟁을 할지 저도 무슨 전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경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ITG 조정을 받잖아요. 자, 한번 삼성전자 잠깐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ITG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죽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거꾸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로는 이슈가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그쪽으로 몰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엘컴텍도 지금 오랜만에 움직이잖아요. 엘컴텍 기억나시나요? 1,300원대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56%까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고 1,300원대 샀던 사람들은 계속 사고 팔고 이때도 공개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데 진짜로 패턴을 보니까 되게 재밌게 움직이죠.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뭔가 리듬을 타죠. 리듬을 타듯이 움직이듯이. 하여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이고 그럼 IT주들은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굳건하고요. 삼성전기도 굳건하고요. 얘네들이 죽지 않는 이상은 하이닉스는 그냥 조절용이에요. 조절용. 얘도 급등이 안 하는 것뿐 급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나쁘지 않고 그냥 쏘쏘하다 이 정도 흐름이면 결론은 IT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을 움직이는 거 맞아요. 움직이는 거 맞지만 IT는 중심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기승전 IT는 여전하다는 얘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애들 봤을 때에서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 다른 흐름은 없네요.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필옵틱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이다가 어제장에서 다소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현재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0.15% 올라주고 있고요. 32,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가 34,200원에 보유 비중이 10%입니다. 전문가님, 지금이 좀 정리해야 될 기회일까요?
자, 얘도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필옵틱스도 제가 불기둥 추천주로 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0.46% 상승, 0.46. 기억나진 않네요. 어쨌든 필옵틱스, 하여튼 유리기판 관련주 쪽인데 아주 강하게 잘 움직이죠.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34,000원대. 근데 이거를 잘못 샀네요. 여기 사는 게 아니고 17,000원. 비싸게 사면 17,000원, 싸게 샀으면 10,000원. 여기에 샀었어야 될 종목을 되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냥 파세요.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더 올라간다 보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조정받으면 손실이 금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샀으니까 우리가 뭔가 뭔가를 결제를 해도 10,000원짜리를 결제해야 되는데 잘못 결제하고 30,000원 결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취소해달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다시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는 방법이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선수다. 저는 원래 단타를 좋아합니다.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해야 주식은 할 맛이 나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5위선 깨지면 그냥 손절해 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게 사다 보니까 초보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30,000원 깨지면 뒤도 안 돌아버리고 던질 수 있다. 30,000원 깨지면 한 2, 3% 정도 깨질 겁니다. 30,000원 깨 12, 3% 정도 깨졌을 때에서 뒤도 안 보고 던질 수 있다면 선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손절할 수 있다면 보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만 17,000원대, 비싸도 17,000원대, 싸게 산 사람들 10,000원대 이렇게 샀었다면 이거 더 가져가도 되죠. 유리기판 관련주. 이미 신고가로 가 있는 종목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팔아버리고 차라리 다른 좀 더 안전하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유리기판 관련주도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는 할지도 안 할지도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모양은 그런 애들로. 지금 가격대는 불안하지만 종목은 좋다. 종목은 좋다. 가격만 불안할 뿐. 일단 싸게 잘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위메이드, 저희가 가장 유명한 나이트크로우로 유명한 대표적인 게임주죠. 매수가가 59,500원, 보유 비중은 11%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 흐름 보자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3월 21일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다소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6% 이상 빠지면서 55,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뭐 최근 게임 접속자 어쩌고저쩌고 이슈를 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로 게임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소비주도 살아난다 마찬가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IT만 관심이 있어요 현재.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를 엮여서 위믹스 그거는 조금 관심은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할 거면 딴 거 하는 게 낫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박스권으로 보시고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일단 저점, 여기 저점 두 개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6만 원에서 65,000원 이거 막 욕심내 갖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말고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상화폐 쪽으로 볼 거면은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게임주나 이런 소비주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관심을 꺼주시고 반도체로 가세요. IT. 로봇, 차라리 로봇이 낫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이런 애들 아니면 의료 AI도 얘보다는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괜히 불안하게 매매하다가 세력들이 다 팔고 지금 보니까 기업 외국인도 살살살살 파는 것 같은데 괜히 이러다가 이것도 이슈 안 나오고 또 잠수 타면 게임주 한번 잠수 타면 몇 년 걸려요. 위메이드도 한 1년 잠수 탔던 종목이고 작년에도 거의 반 잠수 정도 했던 애고 지금도 바닥에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또 언제 또 잠수 탈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수익 났을 때 적당하게 그냥 챙겨주는 게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안전한 쪽으로 교체하자고 하는 것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안전한 이슈 쪽으로 교체를 IT가 제일 좋습니다. IT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다음으로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는 반도체주가 나와줬네요. 신텍홀딩스인데요. 저희 매수가는 3,550원, 보유 비중은 7% 싣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자면요. 2.81% 내리면서 2,770원 선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3,550원에 70%면은 과거에 물렸던 것 같은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니까 가격이 그렇네요. 같은 IT여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종목은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패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이거 누구든지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개인들한테 사라고 뿌려놓은 거예요. 자, 이거 주워가라.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물타기를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해놓고 윗골이 만들어 놓은 것도 속임수 준 거죠. 올리는 척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을 확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자, 나쁜 뜻은 없어요. 이거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중에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바로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가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뽑았었던 NS테크인가? 유리기판 관련주 FN의 이름도 어렵네요. FNS테크. S테크도 왜 안 나오죠? FNS 여기 나왔다. 자, 차트를 보면 모양이 틀리죠. 모양이 심텍은 올랐다가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힌 다음에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보낼 것 같은 패턴이고, FNS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각도를 세웠죠. 각도를 세우고 거래량도 실리고 우상향으로 세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단번에 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있어요. IT 섹터도 HBM도 있고 CXL도 있고 뉴로모픽 관련주에도 있고 유리기판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사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요거는 좀 오래 걸리는 패턴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패턴입니다. IT라서 나중에 가긴 가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죠. 지금 IT 섹터들은 조만간에 다시 미국 시장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텐데, 이거는 옆으로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옆으로 계속 횡보할 것 같은, 시간을 좀 아깝게 많이 좀 소용을 해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보이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추가 매수하면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딴 걸 샀었으면은 30% 50%씩 났을 텐데 괜히 이걸 더 사갖고 꼼짝도 안 하네.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그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수련한 생각. 수익은 올해는 일단 모르겠다. 뭐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올해는 수익 안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4시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4시에 시장이 더 불안하거나 IT주도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뭐 싸게 사는 기회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일단은 장 끝나고 시장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물러가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공략해보시는 전략 유효합니다. 오늘 장 부족 종목은 한일단조, 매수가는 2,430원 말씀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